저는 25살에 최대 매출 찍었을 때는 월 매출 8천만 원까지 찍어봤습니다. 나도 내 그림으로 뭔가 하나 만들어 볼까?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집에서 했었거든요. 학생을 갓 졸업한 저한테 제 통장에 있는 돈이 200~300만 원 남짓이었어요. 그 정도 선이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말랑포근한 일러스트 소품샵 하슈랜드 대표 하슈입니다. 저는 25살에 창업을 해서 지금 4년 차가 됐습니다. 17년도 5월에 입점을 한 걸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창업을 처음 할 때부터 이 정도 비용이 있으면 되겠다 하고 창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서 그냥 그때 당시에 학생을 갓 졸업한 저한테 제 통장에 있는 돈이 200~300만 원 남짓이었어요. 굿즈 재고들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택배 포장할 수 있는 공간 정도만 있으면 돼서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집에서 했었거든요. 한 1년 정도를 집에서 했는데 거의 다 만드는 데 썼어요. 굿즈를 만들고 샘플을 발주하고 그리고 택배비를 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작처를 찾을 때 한 개부터 제작이 가능한 곳을 찾았어요. 하나씩 제작을 해도 되기 때문에 주문 들어올 때 제작하고 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제작을 하는 시스템이어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좀 덜 하거든요. 엄청 큰 자본이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 한 200~300만 원에서 500~600만 원 그 정도 선이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굿즈 같은 거 없이 캐리커처만 팔았었고요. 처음에 주문이 한 2~3건인가 들어왔었어요. 그게 온라인 첫 매출이었고, 아이디어스 입점하고 나서 한 2~3달 지난 후가 이제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라는 행사가 열린대요. 사람들이 일러스트를 그리고 그걸로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렇게 하는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 그림으로 뭔가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나갔는데 판매는 되게 잘 됐거든요. 오프라인 판매가 됐으니까 남는 재고랑 이것들을 뭔가 더 활용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아이디어스에도 올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판매하는 상품의 영역을 넓혀갔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스는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만 하고 제작을 다른 곳에 맡기면 이거는 여기 올릴 수가 없대요. 어디 하지 하다가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하게 됐고요. 제가 자주 가는 아트박스도 한번 들어가서 홈페이지 보고 보통 맨 아래쪽에 입점 신청, 입점 안내 이런 게 있어요. 눌러보고 서류를 작성하니까 갑자기 입점이 됐대요. 거의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5~6군데 정도 입점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브랜드의 결이랑 좀 맞는 곳을 찾아서 입점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달 매출 10만 원이었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100만 원대 찍었고 1년 조금 안 됐을 때 1000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2천만 원대 갔다가 최대 매출 찍었을 때는 월 매출 8천만 원까지 찍어봤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어떤 걸 팔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제일 클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제작처를 먼저 찾는 걸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어디서 뭘 만들 수 있고 얼마가 들고 이걸 얼마에 팔면 얼마가 남는가를 먼저 계산을 했고요. 계산을 안 하고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남들이 이 정도에 파니까 그냥 팔고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남는 게 없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획 단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샘플을 만들 때 여러 거래처를 한 번에 보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거래처마다 장단점이 다 다르고 단가도 다를 거고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CS 제품을 발주를 하고 샘플을 받았는데 내가 디자인한 파일이랑 다르게 왔다면 컴플레인을 걸어서 이걸 다시 제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잘 처리해주시는 제작처가 있고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거나 그건 우리 분량 기준에 안 맞다 하면서 하려는 곳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한 번에 다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작권 등록은 꼭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내 캐릭터와 비슷한 걸 만들었을 때 이건 내 거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서류가 필요하더라고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저작권 등록이라는 탭이 있고요. 거기를 누르시면 미술저작권에서 캐릭터면 캐릭터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 캐릭터를 한 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앞면, 옆면, 뒷면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턴어라운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같이 보내주셔야 하고 이 캐릭터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 말고 움직이는 거나 이런 응용 동작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그려서 한 번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간 한 2~3일 정도고 비용도 하나 등록할 때 2만 원대 중반? 심지어 10개 이상 하면 할인까지 해줘요. 뭔가 내가 캐릭터를 만들었다 하면 무조건 바로바로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류 준비, 사업자 등록도 하고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하고 나랑 좀 맞을 것 같은 플랫폼들을 찾아서 입점을 합니다. 가장 입점하기 편하고 쉬운 곳으로 치면 스마트 스토어와 카카오톡 쇼핑하기, 이런 마켓이 이제 오픈 마켓이라고 해서 서류만 있으면 바로 입점이 가능한 형태고, 대신 입점이 쉽기 때문에 정말 많은 샵들이 있고 그 중에서 눈에 띄려면 광고비를 써야 하는 시스템이어서 조금 어려웠던 그런 플랫폼이고, 그리고 버티컬 마켓은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플랫폼. 10x10, 아트박스, 1300K, 아이디어스,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샵들은 수수료가 높은 대신 조금만 노력을 해도 판매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아이디어스가 좀 더 판매하기는 쉬웠고요. 카카오톡 들어가시면 선물하기랑 쇼핑하기가 탭이 따로 있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서류를 되게 꼼꼼하게 보거든요. 선물에 적합한 상품인가를 제일 우선시해서 봐요.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제 바로바로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둘이 수수료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쇼핑하기가 예를 들어서 뭐 3%에서 5%면 선물하기는 10몇 %?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자사몰 차라리 처음부터 만들어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플랫폼 입점을 먼저 했어가지고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이걸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예 창업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신다면 차라리 자사몰을 좀 예쁘게 꾸며놓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증, 이런 자잘한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전에 우리가 제작 기획을 하면서 만들어 보기도 하거든요. 굿즈 샘플을 제작한다거나 입점 신청할 때 이런 걸 내가 팔 수 있다라고, 상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를 서류에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입점을 하고 상품 사진을 찍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업로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상품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발송을 해야 되니까 택배사를 알아보기 시작하고요. 택배 포장재 같은 것도 미리 좀 사놓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 SNS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홍보를 마지막에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판매가 시작됐을 때 바로 사줄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 전부터 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 입점했어요. 여기서 상품 올렸어요. 이런 걸 계속 올렸고요. 상품 업로드가 끝나면 이제 홍보나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의 유입을 좀 끌어오고, 이벤트나 체험단 같은 걸 할 때 제가 그분들한테 뭔가를 제공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야 이 이벤트는 좀 잘 된 이벤트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스타에서 이벤트 당첨자분들한테 폰 케이스를 드려요 라고 했으면 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세요, 그 금액을 제가 환급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가 이뤄지게 만들고요. 그래야 그 플랫폼 안에서 후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후기가 0인 상품이랑 후기가 하나라도 있는 상품은 판매율이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를 통해서 후기를 쌓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이벤트인데 밸런스 게임 이벤트를 했어요. 상품 업로드를 하고 나서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밸런스 게임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뭘 드린다. 밸런스 게임 주제가 이거였어요. 한 달 내내 집콕? 아니면 한 달 내내 외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주면 대답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상품을 받아야지 하는 분들 뿐이 아니라 그냥 이거 재밌는데 댓글 달아볼까? 하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인스타는 게시글을 올리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요랑 댓글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게시물이 피드의 상위로 올라가요. 이걸 좀 유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벤트 참여율이 좀 높아졌고 팔로워가 어느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컴플레인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메시지로 직접 문의를 하세요. 아니면 두 번째는 후기에다가 엄청 안 좋게 남기고 그냥 가세요. 저희한테 메시지를 따로 주시진 않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거나 하는 걸 보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거든요. 폰케이스를 받았는데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드 케이스인데 깨졌대요. 그래도 좀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환불 처리를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후기가 막 별점 5점 만점에 반 개 달렸다가 잘 해결해 주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별점 5점짜리 후기로 바뀌었더라고요. CS를 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이 한 번씩 오고 거기에 또 비슷한 답변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답변들을 다 상황에 따라서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예전의 경험을 살려서 답변할 수 있게. 심지어 그것도 있거든요. 날씨별 안부 인사. 자주 쓸 것 같은 문장들을 미리 다 저장을 해놓고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빠르고 잘 해결해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여러 군데 있는데요. 가장 입점하기 편하고 쉬운 곳으로 치면 1차적으로는 저는 가격을 책정할 때 매출과 매입을 정말 잘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는 일단 아이디어스가 1차적으로 제일 잘 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